문장의 구성 선분과 단어의 품사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펑션 사인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건 주로 내용어였습니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와 같은 내용어들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기능을 하는 그런 사인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면요. 첫 번째로 인덱스가 있습니다. 뭔가를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때 이 가리키는 기능이 과연 무엇인가? 지칭하니까 지시대명사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없는 사람을 가리키거나 또는 앞에 말한 사람을 그대로 가리키면 인칭대명사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에 add position은 뭐냐면 포지션, 포스트 포지션이나 preposition, 전치사나 후치사를 모두 포함해서 하는 말인데요. 명사 앞에 어떤 전치사를 사용해서 명사와 그 앞에 나온 말에 관계를 지어주는 전치사에 해당되는 것이 add position이고요. 또 거기에다가 명사 뒤에 붙어서 이 명사와 다른 명사에 관계를 지어주는 것을 post position, 이 post position까지 포함해서 add position이라고 말합니다. conjunction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을 conjunction이라고 부릅니다. particle은 조사라고 하는데요. 부정어를 만들 때도 부정조사를 붙이기도 하고요. 또는 의문문을 만들 때도 의문조사를 붙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auxiliaries라고 해서 조동사가 있는데요. 수어에도 must, 뭐뭐 해야 한다, can, 할 수 있다, may, 해도 된다 와 같은 조동사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네, 먼저 소리 언어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doctor says that the bed in the hospital is broken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정말 의미를 전달하는 핵심어는 doctor say bed hospital broken이에요. 닥터가 말했고 그 다음에 하스피털 안에 있는 bed가 부서졌다. 뭐 이 정도면 되는 거죠. 의미가 충분히 전달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doctor 앞에 더를 써서 아까 우리가 말한 그 doctor라고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says 다음에 that를 넣어서 자, that 뒤에 나와 있는 절은 say의 목적절입니다. 라는 걸 표현해 주고 있고요. bad라고 해서 처음 나온 bad이고 또 bad 한 개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고요. 또 is broken이라고 해서 is라는 것은 현재형이다 라는 걸 표현해 주고 있고 또 is broken, is 뒤에 broken이라는 pp형을 써서 부서졌다 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어들, 이런 것들이 실제 사인 랭귀지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프렌치 사인 랭귀지에서는요. Doctor say bed hospital break 이렇게 해서 정말 핵심적인 요소들만 존재하죠. 의사가 말하기를 침대 hospital break 부서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인 랭귀지에서는 진짜로 문법적 기능만을 하는 그런 사인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법적인 거는 어떻게 전달할까요? 주로 비수지로 전달합니다. 네, 사인 랭귀지와 비슷하게 기능어가 전혀 없는 언어가 있습니다. 말레이어가 그러는데요. 말레이시아어는 보시면 tiger, eat, pig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타이거가 아까 우리가 말했던 타이거인지 새로운 타이거인지 한 마리인지 여러 마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피그도 마찬가지죠. 한 마리인지 여러 마리인지 아까 그 피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능어를 다 생략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가 부정확하죠. 굉장히 중의적입니다. 그래서 The tiger eats a pig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Tigers eats pig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A tiger eats the pig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의미를 어떻게 구별하죠? 네, 문맥에 따라서 구별하곤 합니다. 이제 인덱스 사인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인덱스 사인은 수어의 기능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가리킴으로써 여기 존재하지 않은 사람의 위치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칭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리 사인 랭귀지를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아담
index 3A 해서 아담을 여기에다 이렇게 놓고요. 엘레인 하고 index 3B 여기에다 일레인을 놓습니다. together go movies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자, 이 아담이 buy ticket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내가 여기에 아담의 위치를 정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리키기만 해도 다시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에서 he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He buys ticket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덱싱이 결국은 인칭 대명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다시 가리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아담을 다시 전달할 수 있을까요? 비수지로 가능합니다. 자, 아까 아담이 이쪽에 표현이 됐죠? 그 다음에 일레이는 이쪽에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이쪽으로 살짝 틀면서 buy ticket 하면은 인덱싱을 하지 않아도 그 애가 아담이 티켓을 샀다라는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렇게 인덱스 사인이 인칭 대명사 역할을 한다고 배웠는데요. 또 하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지시 대명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현존화 있는 사람을 가리키면 이 사람 혹은 저 사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시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페니시 사인 랭귀지에서 index person in the same room 같은 방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deaf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deaf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 장소를 나타낼 때는 되게 가까운 장소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짧게 그리고 바로 여기에 다운워드 무브먼트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뜨리면서 여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자, 만약에 먼 곳을 나타낼 때는 조금 이렇게 활처럼 굽어지는 모양을 그리면서 멀리 이렇게 보내면서 앞쪽으로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러면 먼 곳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인 랭귀지에 yesterday index 이렇게 표현하고 파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 장소를 나타냈죠. 그래서 어제 저기에서 파티를 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사인 랭귀지에서 전치사나 후치사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위글위글 하면서 앞으로 나가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walk to 어디로 간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walk to the school 이렇게 표현한다면 자, school이 여기 있어요. 일단 이렇게 인덱스 사인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쿨 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훨씬 더 간단하죠.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나 후치사는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인 랭귀지에 before나 after라는 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셨지만 네덜란드 사인 랭귀지에서 오른손과 왼손으로 미팅을 동시에 하고요. 저는 한국 수어로 합니다. 자, 미팅을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미팅이 여기 있다라고 왼손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몸 앞쪽으로 가져오면 before라는 의미가 됩니다. 한국 수어의 표현을 보실까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에 아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가리킨 지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몸 앞쪽으로 끌어당기면 before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조지안 사인 랭귀지에서 이제 누구누구를 위하여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라고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 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index 1 내가 글을 쓴다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for라는 전치사를 표현하는 그런 수어가 있다는 것. 조지안 사인 랭귀지의 특징입니다. 사인 랭귀지에서는 그러면 A가 B에게 뭔가를 주다라고 할 때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우리말을 생각해 봅시다. 한국어는 A가 B에게라는 후치사를 표현해 줍니다. 영어에서는 to be 하고 전치사 to를 써줍니다. 그런데 사인 랭귀지도 똑같이 어떤 후치사나 전치사를 사용할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실까요? 자, 네덜란드 사인 랭귀지의 예시입니다. 자, woman index 3A. 자, 여기에 여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girl index 3B. 여기에 girl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dog을 표현하고요. 3A에서 3B로 이렇게 주는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공간에서 공간으로 바로 이동을 시켜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to라는 전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conjunction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영어의 that 표현과 같은 conjunction이 수어에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I assume that she will sign the contract. 자, 그 계약서에 사인할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할 때 that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의 절을 마킹하고 있죠. 이제 절이 나옵니다. 이 절은 assume의 목적어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사인 랭귀지에 있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런 표현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when이나 because나 if나 이런 표현은 존재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브리티시 사인 랭귀지는 when이나 because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 사인 랭귀지에서는 because나 if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덜란드 사인 랭귀지에서는 두 개의 절을 but로 연결하기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이끄는 접속사, 그 다음에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리고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리고 두 절을 대등하게 역접시키는 but라는 그런 표현들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에도 non-manual 마커들이 동반된다라고 해요. 얼굴 표정이나 예를 들면 몸의 움직임 등을 통해서 문법적인 사항을 전달한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조사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많은 수어에 부정조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조르다니안 사인 랭귀지의 예를 보면 father, mother, deaf, 엄마, 아빠, deaf라고 해놓고 인덱스 1을 씁니다. 이때 인덱스 1은 나 또는 나의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의 엄마, 나의 아빠죠. 그리고 neg가 왔습니다. neg란 말은 네거티브 파티클, 부정조사를 말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deaf가 아니다 해놓고 speak, 말씀을 잘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emphasis, 강조를 할 때 두 번 사용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정조사를 먼저 쓰고요. 아니다 먼저 쓰고 smoke, 아니다 라고 하면 강조의 의미로 나 절대 스모크 안 해, 담배 안 피워 라고 하는 말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yesterday evening party come 해놓고 마지막에 neg exist, 존재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면 어젯밤에 파티에 간 거 존재 안 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파티에 안 갔어. 파티에 간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죠. 이렇게 부정조사를 넣어서 전체 문장을 부정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의문조사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의문사가 문장 끝에 와서 의문문을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German Sign Language 보시면요. possessive to, possessive는 소유격이고 to는 2인칭을 말해요. 그러니까 your 같은 표현이죠. Your pen, 너의 펜을 put down, 두다, where, 자, 어디에 이렇게 해서 얼굴 비수지와 함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수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WH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WH 의문문을 만드는 비수지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문장을 사용하는데도 비수지가 처음부터 아주 shragging을 하고요. 그 다음에 frowning을 하고 energetic하게 표현하고 desperate look을 표현하면은 도대체 어디에 네 펜을 뒀니? 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possessive pen 할 때부터 시작해서 put down where 이렇게 표현하면 도대체 어디에 펜을 둔 거니? 라는 표현으로 조금 표정이 달라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인 랭귀지에서는 copular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copular가 뭐냐면 A하고 B를 연결하는 비동사를 말해요. 그래서 인도 파키스타니 사인 랭귀지를 보시면 girl index 3A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smart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girl이 smart하다는 거예요. 비동사가 없죠. 이런 비동사와 같은 조동사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어만 그럴까요? 소리 언어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맨더린 차이니스를 보시면은요, Molly very intelligent 하고 비동사와 같은 조동사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몰리하고 very intelligent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몰리가 intelligent하다. 바로 그렇게 표현이 가능한 것이 수어나 소리 언어나 동일한 현상입니다. 이번에는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과거를 나타내는 조동사, 또 습관을 나타내는 조동사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미국 수어의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John 다음에 future가 나오고 buy house가 나옵니다. 이 future는 미래에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John이 집을 살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John 다음에 past라는 또 수어가 있어요. 그리고 live 시카고 하면은 John은 시카고에 살았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죠. 마지막으로 EX라는 핑거 스펠링을 써서요. John EX like chocolate 하면은 초콜릿을 좋아하곤 했다.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완료형을 나타내는 조동사를 사용하는 그런 두 개의 수어를 보겠습니다. 브리티시 사인 랭귀지와 네덜란드 사인 랭귀지의 예시인데요. ready 표현을 사용해서 이미 완료했다 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eat ready index 3a 해서 그가 이미 먹었다 라는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 사인 랭귀지에서는 woman index 3a car fix ready 라고 표현해서 그 여성이 차를 이미 수선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must, can, may와 같은 조동사를 사용하는 그런 수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미시 사인 랭귀지의 예시를 보시면 index 2, swim, learn, must, index 2 자, 양쪽에 you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you, swim, learn, must예요.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스윙을 배워야 된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index to, index to 이쪽에도 놓고 이쪽에도 놓고 그런 프로나운 카피 이런 기법을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사인 랭귀지를 보시면 John can buy house. John은 집을 살 수 있다 라는 식으로 can이라는 조동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먼 사인 랭귀지에서도 may 같은 조동사를 사용하는데요. garden index 3a, garden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그 다음에 child가 반복되고요. play, 애들이 놉니다. garden에서인데 may not 이렇게 하고 있죠. may를 쓰는데 not이 거기에 붙어서 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거기에 네거티브한 얼굴 표정이 들어가서 비수지 표현이 들어간다 하고 네그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키워드를 보시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펑션 사인을 배웠죠. 실제 내용을 전달하는 말이 아닌 여러 가지 문법적 기능을 전달하는 그런 사인들이었습니다. 실제 수어에서는 펑션 사인이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만 인덱싱해서 인칭 대명사로 쓰기도 하고 또는 지시 대명사로 쓰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셜 릴레이션을 나타내는 프레포지션이나 포스트포지션은 실제 많이 존재하지 않고 공간 내에서 이동을 통해서 이쪽으로 이동하면 to가 되고요. 또 누군가를 위해서 하면 그 사람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temporal relation을 나타내는 before나 after 같은 preposition이나 postposition은 상당히 많은 수어에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영어의 that 절에 나타나는 that 같은 표현은 수어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conjunction 마커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파티클이나 모델 파티클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조동사, tense나 aspect, modality를 나타내는 조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퓰러는 수어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리 언어에서도 코퓰러가 잘 나타나지 않는 언어가 맨더린 차이니스 같은 언어가 있다는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호목은 자세히 정리해서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